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선국이 이기형 김포시장이 취임 첫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공약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인천시와의 5호선 연장 노선 갈등과 교통대책, 김포FC 직원 80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해 대응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국이 김포시가 시장 취임 40여일 만에 첫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5대 분야 97개 공약을 간단히 브리핑한 뒤 곧바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서울지하철 5호선이 김포에 연장될 때까지 김포 골드라인이 소화하지 못하는 교통 대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부터 물었습니다. 교통 대란을 넘어서 이제 교통 지옥이 다시 한번 재열될 판이잖아요. 김포공항과 연계한 그런 버스 노선, 직행 버스 노선을 확충해서 비용이 들더라고. GTX A와 연계되는 그런 버스 노선도 신규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와의 5호선 연장 노선 갈등,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의 5호선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앞두고 이 시장은 민선 8기에서 이미 수용한 건폐장 이전을 김포시가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폐장 입지를 수용할 경우 이건 이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천시 요구안을 우리가 수용한다 그러면 인천시가 건폐장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이것저것 요구만 하는 그런 지자체 요구를 받아줄 수도 없고 받아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김포FC 직원의 8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산하기관 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시장은 전면 감사를 진행한 뒤 무너진 회계 시스템부터 정상화하고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김포FC 운영에 대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횡령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횡령 방법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보고 현재까지 볼 때는 회계 처리 시스템과 다중 체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감사 결과와 수사 결과를 보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체육계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밖에도 이 시장은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에 대해 경기도의 예산 협의가 늦어질 경우 우선적으로 김포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10일 최근 모집한 경기도 교권보호전담관의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20명 등 전체 300명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거쳐 이달 중 본격 활동에 돌입합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1:1 전담 지원합니다. 또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은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룬 부천 오정초등학교 악성 민원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다. 안 교육감 취임 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기부터 끝까지 1:1로 지켜드리기 위해 지난달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의 길을 선생님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허종식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 남동체육관에서 인천시당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이같이 밝혔는데요. 허 의원은 권리당원 득표수 1,625표와 전국 대의원 득표수 408표를 얻어 합산 득표율 52.88%를 기록해 다른 2명의 후보인 이성만 전 의원과 정일영 의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권리당원 80%와 대의원 20% 투표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선출로 허 위원장은 2년간 인천시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허 의원은 수락 연설을 통해 인천은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곳이라며 시당 위원장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 홍대선 청라 연장안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구해온 계양구 주민들이 지난 주말 폭염 속에서 거리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계양구 작전서 운동과 효성동 등 대장 홍대선 청라 연장 추진위 주민들은 지난 8일 계양구 작전서 운동에서 김남준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임학역 사거리까지 봉오대로 1.3km 구간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인 대장 홍대선 청라 연장안이 수년간 진척 없이 GTX 노선에 밀릴 분위기라며 정치인들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작전서운역 신설이 지난 2024년 대통령의 총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며 약속을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올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특히 인천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사무처장님, 현재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어떨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6.3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미뤘던 광역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5곡 3특 구형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 광주처럼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할 공공기관에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해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최근 경실련에서는 인천시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찬대 인천시장은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야당의 반대 여론까지 힘을 보태서 여야 민정이 한 목소리를 내면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외에도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공항 운영사 통합은 동북아의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인천 경제를 추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사 반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인천, 부산, 울산, 여수, 광양 항만공사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각 항만의 역할과 비전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은 국가 해양 전략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주요 항만 도시에 입주해 있는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도 병행해서 항만 자치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은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의 공공기관 이전,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만공사 통합 문제도 인천에 대한 역차별의 발상입니다. 이에 인천 사수 운동을 여야 민정이 힘을 합쳐서 전개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공개하는 어떤 계획이 담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제10대 양천구의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앞으로의 의정 방향과 주요 현안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혜정 부의장을 만나 부의장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그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니 기쁨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2년은 의회의 중요한 결정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마음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게 맡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부의장은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뜻이 의정 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하며 국민들께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는 것은 물론 의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함께 향해야 할 방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의원 모두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자세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목동 재건축을 비롯한 주요 도시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과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복지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좋은 말보다 책임 있는 의정 활동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더욱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끝까지 살피며 결정한 일은 반드시 결과까지 확인하는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의회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의정 활동으로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부의장으로서 늘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의 출발점도 마지막 기준도 언제나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서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으며 성실히 뛰겠습니다. 보내주시는 관심과 조언을 늘 소중히 새기며 말보다 실천으로 믿음에 보답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연천군 의원이 제10대 연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 의장은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연천군 의회를 만들겠다며 국민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박 의장의 군의회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네, 우선 제10대 연천군 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영광보다도 더 큰 책임과 사명감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0대 연천군 의회는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연천군 의회라는 방향 아래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번 청렴 실천 결의대회는 단순한 선언적 행사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의 가치를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실천 의지를 다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청렴에서 시작되는 만큼 작은 관행부터 바로잡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의장으로서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연천군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연천군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는 두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원칙 있게 수행하여야 하지만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견제라고 봅니다. 긴장감 있는 소통과 건전한 협치를 통해 연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제10대 연천군 의회는 군민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는 현장 중심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정책과 의정활동에 빠르게 반영하는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의회의 역량을 높이고 군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고 연천의 변화를 이끄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삼산경찰서는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8살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이동호 당직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도망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앞서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A군은 범행 후 112에 자진 신고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현재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이며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A군과 B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과거 두 사람의 말다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당시 입건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경찰은 구속된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